미술관에 걸린 어느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흠칫 뒤로 물러섭니다. 그림 속 소년이 액자를 붙잡고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거든요. 겁에 질린 눈, 액자 테두리를 꽉 움켜쥔 손, 이미 액자 밖으로 쑥 내민 한쪽 발,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우리가 선 이쪽 세상으로 뛰쳐나올 것만 같습니다. 물론 진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평평한 캔버스 위에 칠한 물감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화가는 왜 하필 그림 속 소년을 액자 밖으로 끄집어냈을까요? 이 한 장면 안에 화가들이 500년 넘게 갈고 닦아온 눈속임의 마지막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비평을 피해, 우리말로 옮기면 비평으로부터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1874년 스페인 화가 페레 보렐 델 카소가 그렸어요. 지금은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은행이 소장하고 있는데 크기는 생각보다 아담합니다. 세로로 약 76cm, 딱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앉을 만한 실제 사람 크기의 액자 그림이죠. 그림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두운 배경 그리고 낡은 옷을 입은 남자아이 하나. 오직 이 소년이 액자를 넘어오는 그 순간만을 화가는 텅 빈 화면 한가운데 딱 붙잡아 놨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그림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소년을 한번 뜯어볼까요? 먼저 소년의 왼손이 액자의 안쪽 나무틀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이 자기를 가둔 액자를 직접 손으로 짚은 거예요. 다음은 발, 오른쪽 다리가 이미 액자 밖으로 넘어와 있고 그 발밑으로 그림자까지 살짝 드리워져 있습니다. 액자라는 경계를 몸으로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 눈은 휘둥그레지고 입은 살짝 벌어져서 겁에 질린 건지 놀란 건지 모를 표정입니다. 마치 나 지금 나가도 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액자를 쥔 손과 넘어온 발과 놀란 얼굴이 합쳐지면 우리 뇌는 순간적으로 착각합니다. 저 아이가 진짜로 그림 밖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감쪽같이 눈을 속이는 그림을 미술에서는 트롱프레유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어로 눈을 속인다는 뜻이에요. 이 시리즈에서 지금까지 봐온 진짜 같은 파리 한 마리, 뒤집힌 캔버스, 전부 이 눈속임 그림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눈속임에는 원래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림 속 물건이 우리가 사는 이쪽 공간에 있는 척하는 거예요. 진짜 파리인 척, 진짜 편지인 척, 진짜 커튼인 척, 어디까지나 그림 쪽에 얌전히 머무른 채로 말이죠. 그런데 보렐은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물건이 있는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림 속 사람이 액자를 부수고 우리 쪽으로 걸어 나오게 한 거예요. 눈속임이 갈 수 있는 가장 끝, 가장 대담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화가는 그림이 진짜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문인 척하다가 그 창틀을 스스로 넘어버리는 순간을 그린 셈이죠. 이건 눈속임인 동시에 눈속임의 정체를 폭로하는 아주 영리한 장난이었습니다. 그럼 화가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답은 제목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비평을 피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이 소년은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소년을 가둔 저 액자가 바로 당대의 비평이라는 거예요. 보렐이 살던 19세기 스페인 미술계는 아주 딱딱하고 보수적이었습니다. 미술학교와 비평가들은 영웅이나 신화, 점잖은 교훈만을 훌륭한 그림으로 쳤고 정해진 규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가차없이 깎아내렸죠. 보렐 자신이 바로 그 딱딱한 아카데미와 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문미술학교의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자기만의 미술학교를 따로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정해진 틀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교육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그린 액자를 부수고 뛰쳐나오는 소년.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이렇게 읽습니다. 비평이라는 답답한 틀에 갇혀있던 예술이 마침내 그 틀을 깨고 살아있는 현실로 뛰쳐나오는 순간이라고요. 낡은 옷을 입은 이 평범한 아이는 영웅도 신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화가의 반격이었어요. 너희가 하찮게 여기던 이 살아있는 현실이 너희 액자 따위는 부수고 걸어 나온다. 그런 당당한 외침이었던 셈이죠. 다만 여기엔 정직하게 짚어둘 게 있습니다. 보렐 본인이 이건 비평가들을 향한 그림이다라고 딱 잘라 말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 어디까지나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유력한 풀이입니다. 정답은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사실 이렇게 경계를 넘어오는 눈속임은 보렐이 처음 생각해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300년도 더 전에 이미 이 장난을 시도한 거장이 있었어요.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파올로 베로네세입니다. 그는 어느 귀족의 저택 벽을 온통 눈속임 그림으로 채웠어요. 진짜 문처럼 보이는 가짜 문, 진짜 창밖 풍경처럼 보이는 가짜 창을 벽에다 그려놓은 거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벽에 그려진 가짜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문틈으로 한 어린 소녀가 빼꼼히 이쪽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 방에 진짜로 살고 있는 아이처럼요. 벽 저편에서 우리를 내다보던 베로네세의 소녀, 그리고 액자를 넘어 우리 쪽으로 걸어 나오는 보렐의 소년. 300년의 시간을 두고 두 화가는 똑같은 꿈을 꾼 셈입니다.
그림과 현실의 경계를 살짝 넘어보고 싶다는 꿈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눈속임 그림은 마음속으로는 늘 이 경계를 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진짜 같은 파리도, 진짜 같은 캔버스 뒷면도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림이 아니라 진짜야. 너희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다만 대부분의 그림은 그 마음을 꾹 누른 채 얌전히 액자 안에 머물렀죠. 보렐의 소녀는 그 눌러왔던 마음을 대신 터뜨려 준 겁니다. 500년 동안 수많은 화가들이 마음속으로만 꿈꾸던 그 한 걸음을 이 낡은 옷의 소년이 우리 눈앞에서 대신 내디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앞에 서면 누구나 잠깐 진지하게 헷갈립니다. 손을 뻗어 저 아이를 붙잡아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뒤로 비켜줘야 하나? 그 짧은 망설임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화가의 눈속임에 완벽하게 넘어간 겁니다. 물감과 붓,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다루는 솜씨. 오직 그것만으로 화가는 2차원 평면에 갇힌 소년을 우리 3차원 세상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림이 창문이 아니라 벽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눈은 자꾸만 그 벽 너머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페레 보렐 델 카소는 화려한 영웅이나 신화를 그린 거장으로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액자를 넘는 이 소년 하나로 그는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눈속임을 남긴 화가가 되었어요. 그를 가두려던 비평의 틀을 이 소년이 대신 부숴준 셈입니다. 여러분 눈엔 이 소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저 재치 있는 눈속임 장난일까요? 아니면 답답한 틀을 부수고 뛰쳐나오려는 살아있는 예술 그 자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